이번에는 생활 전반과 교통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우리가 먹는 식품들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합니다.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서도 소비자들의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네, 우리가 흔히 그 유통기한을 많이 따지는 유제품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 거거든요. 근데 소비기한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존만 하면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 바뀌게 되는데, 우유를 예로 들면 제대로 된 그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보통은 먹는데 50일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 유통기한은 이게 16일이거든요. 유통기한 지나고 나면 이게 판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폐기 처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 네. 바깥에 뭐 뜨거운 데 내놓지 않으면 문제는 없었는데, 그래서 이 올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요때까지는 먹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우유가 16일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24일로 그렇다고 해서 실제 50일까지 늘리는 건 아니거든요. 과자가 45일 유통기한이었는데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81일로 거의 2배 가까이 소비기한이 늘어나게 됐고, 어묵이 29일에서 42일로 소비기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니까요.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이 차이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정상적인 이 보관 기온에 따라서 보관을 했다라고 하는 기준이니까 분쟁이 또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. 올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. 들어요. 이렇게 되면은 그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기한 이렇게 얘기하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 내지 70%를 기준으로 잡았는데, 먹을 수 있는 그 기한으로 잡으면 80 내지 90%를 잡기 때문에 그만큼 버려지는 음식물은 적어질 것이다 싶어서 이건 되게 바람직하다. 그런데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, 뭐 이런 얘기 했는데, 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유통기한으로 음식물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유통이 된다면 늘어나는 기한만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그 취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, 혹시 토론 과정에서 이게 막 섞인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. 그래서 보관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23년도부터 시행이 되긴 하지만 냉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갖춰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뒤따라야 되는 사업이다. 예. 그 제가 어릴 때 좀 기억이 나는데 우유를 많이 먹습니다. 저도 지금도 많이 먹는데 조금 지나면 어머니가 니는 먹지 말아야 내가 먹겠고 꼭 어른들이 잡쌌어요. 근데 아무 탈이 없었어요. 근데 이게 건강이 쉽고 중요한 거는 유제품은 내년부터 적용이 안 됩니다. 정말요? 유예를 하기로 해서 몇 년 지나서 하는데요. 뭐 이제 유제품이라는 게 워낙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콜드 체인을 이제 어느 정도 완비할 때까지는 유예하자, 이런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.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소비기한이죠. 이게 돼버리면 낙농업과의 타격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유를 빨리빨리 버려줘야 빨리 넣죠. 생산을 그래서 그런 업계 이익도 반영된 게 아니냐, 좀 국민의 이익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,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유제품에 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안타깝네요. 유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. 유예됐습니다. 유예됐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